안녕하세요. 마이코플라즈마 폐렴 들어보신 적 있나요? 최근 유행하는 세균성 폐렴이라고 합니다. 초등학생들이라든지 아니면은 그 어린이집 친구들이 좀 많이 걸리고 있는 것 같은데요. 지금 그것뿐만 아니라 코로나도 다시 유행하고 있고 또 수두, 세균성 바이러스 질환들이 다시 유행하고 있는 모양이에요. 아무래도 마스크 생활을 하다가 마스크를 벗은 지 얼마 안 되었고 기본적으로 체력들이 좀 떨어져 있는 상태가 실내 활동들을 많이 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영향이 있다라는 그런 기사를 좀 본 적이 있는데요. 저희 아들이 사실은 지난주에 폐렴으로 입원했다가 하루 만에 퇴원을 했습니다. 와, 폐렴인데 어떻게 하루 만에 퇴원을 하지?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. 저희 아들은 콧물이 조금 시작이 오래됐다가 갑자기 기침을 하기 시작을 하는데 그게 좀 오래 가는 거예요, 기간이. 그러다가 열이 조금 떨어지지 않고 반복적으로 나서 병원을 갔더니 염증 수치가 7.9 라고 하더라고요. 근데 중요한 거는 정상 수치가 0.5래요. 그러니까 되게 높은 편이거든요. 그래서 당장 입원하는 게 좋겠다라고 얘기를 해서 검사를 했는데 저희 아들은 그 어떠한 바이러스도 나오지 않았습니다. 독감, 코로나, 뭐 마이코플라즈마, 장염 뭐 전부 다 모든 거에서 안 나왔는데 염증만 그렇게 높았거든요. 그거를 들은 이제 다른 그 상담사 선생님께서 얘기하시기를 아이가 스트레스가 많았나 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. 근데 실제 스트레스가 높은 경우에 신체와 반응으로 그런 일이 생기기도 하고 알잖아요. 면역력이 떨어지는 건 기본인 거고. 근데 그렇게 된 이유도 저도 조금 알 것 같기도 하고. 근데 거기서 중요한 게 아니라 하루 만에 퇴원을 한 이유는 저희가 다인실을 썼는데 아이가 그 환경을 너무 싫어하더라고요. 저희가 갔던 소아과가 너무 좀 복잡했어요. 그래서 그 병상이 4개가 다 차고 나니까 여기에 있다가는 저도 병이 걸리겠더라고요. 그래서 일단은 세균성 질환은 아니라고 하니까 하루 만에 무리를 해서 퇴원을 했는데 중요한 거 잘 먹고 잘 자고 막 그 퇴원했다고 남편이랑 그 와인도 한잔 마시고 막 그랬는데 다음날 11시쯤 됐는데 오전에 아이가 열이 갑자기 39.6도를 찍는 거예요. 너무 놀랐어요. 그리고 자책이 되기 시작합니다. 내가 괜히 퇴원을 시켜가지고 애가 열이 난다고. 와, 그래서 이걸 병원에서도 그 아이가 열이 한 번도 난 적도 없고 뭔가 그 상황 자체가 열이 나거나 그럴 수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처방해준 태어나면서 받아온 약에도 그 해열제가 들어있지 않았거든요. 그래서 급하게 이제 집에 원래 상비약으로 있던 해열제를 하나 먹이고 했는데도 열이 안 떨어지는 거예요. 그래서 제가 했던 거는 뭐냐? 팔종 덧지를 정석으로 해줬어요. 정석이라고 하는 거는 등에다가 8개를 차례차례 바르는데 그 도테라 코리아에 가면 팔종 터치 그 교육 영상이 있거든요. 그 등에 바르고 한 동작당 한 5분 정도씩 3번씩 하는 핸드터치 동작이 있어요. 그걸로 해서 해줬어요. 근데 팔종을 해줘야겠다고 정식으로 해줬다고 생각을 한 이유가 열은 그렇게 높은데 몸은 열은 높은데 손발이 너무 찬 거예요. 그러니까 뭔가 순환이 안 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우선은 첫 번째 팔종을 등에다가 정석으로 해주고 나서 그러고도 열이 한 38도 밑으로 안 떨어져서 근데 중요한 건 아이가 자꾸 처지길래 아로마 오일 중에 페퍼민트와 라벤더가 그 해열의 효과가 있거든요. 근데 옛날에 처음에 이걸 할 때 그냥 오일을 원액을 코코넛 오일이랑 희석해서 아이한테 발라준 적이 있어요. 근데 저희 아이가 되게 왜소한 편이거든요. 좀 살이 잘 안 찌는 체질이에요. 그래서 그런 아이다 보니까 오일을 강하게 쓰니까 그냥 쓰러지더라고요. 그러니까 축 처져가지고. 그래서 이번에는 그 미지근한 물을 받아서 거기다가 라벤더 2방울, 그 페퍼민트 2방울 넣어서 물수건으로 온 몸을 닦아줬습니다. 물수건으로 이제 해주고 나니까 그리고 재웠거든요. 한 2시간. 자고 나니까 괜찮더라고요. 그래서 그런가 보다 하고 이제 일요일날 그렇게 하고 이제 월요일날 병원을 가야겠다고 생각을 했죠. 근데 그날 밤에 다시 또 열이 38.4까지 올라가더라고요. 그래서 이번에는 팔종은 안 하고 대신 왜냐면 손발이 따뜻해졌거든요. 다행히 손발이 따뜻해졌고 그 팔종 하고 정석으로 하고 나니까 손발이 바로 따뜻해지더라고요. 그래서 손발은 따뜻해서 팔종은 안 하고 그 다시 물수건에로만 해서 달 닦여서 재웠습니다. 그리고 저는 보초를 섰겠죠.
왜냐면 자책감이 몰려왔거든요. 괜히 퇴원을 시켜가지고 그렇다고. 그래서 그 시간마다 가서 체크를 했는데 열이 한 번도 안 났어요. 그리고는 어제 이제 입원 짐을 챙겨 들고 소아과를 갔죠, 아침에. 근데 염증 수치가 7.9, 금요일날 쟀을 때 7.9가 나왔고, 그리고 어제 했을 때 4.2가 나오더라고요. 떨어지고 있는데 입원 다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? 제가 물어보니까 그냥 뭐 아이가 싫어한다면서요. 그냥 약 써보죠. 왜냐면 먹히고 있는 거잖아요 라고 얘기를 하셔가지고 알겠다라고 하고 입원은 안 하고 집에 데려왔는데, 어제는 해열제를 한 번도 안 먹였어요. 해열제를 한 번도 안 먹였고 지금까지도 열은 안 나고 오늘 정상 등교를 했거든요. 근데 제가 한 거는 일단은 물을 많이 먹였어요. 평상시 먹는 것보다 계속 야 수액을 안 맞으니까 물을 먹어야 돼. 물은 몸에 열을 낮춰준 역할을 해. 보일러처럼 돌아가다가 이게 배출이 돼야지 열이 떨어질 거 아니냐, 골고루 될 거 아니냐. 그래서 진짜 물 먹기 싫어하는데 어르고 달래가지고 물을 좀 많이 먹였고, 그리고 그 병원에서도 사실 네블라이저 호흡기 치료를 했거든요. 그 얘기를 하면서 집에서도 계속 호흡기 그 훈증을 했습니다. 훈증할 때는 뜨거운 머그컵에다가 유칼립투스 무조건 썼고요. 왜냐하면 유칼립투스가 이 폐렴이라든지 기관지염에 되게 효과적인 오일이거든요. 그리고 프랑킨센스는 가래를 좀 삭혀주는 데 도움을 줘요. 그래서 프랑킨센스 쓰고 그거 넣고, 그 다음에 한 번은 티트리, 또 한 번은 레몬, 그거를 이제 번갈아 가면서 해줬고, 잘 때는 아이 머리맡에 가습기를 좀 세게 틀었는데 이제 도테라제가 디퓨저가 있어서 거기다가는 이지에어랑 그 다음에 프랑킨센스만 발향을 시켜가지고 했는데, 네, 생각보다 잘 버티고 있어서 목요일날 또 의사가 어제 전 입원짐을 챙겨서 갔음에도 불구하고 목요일날 진료 보자고 해서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. 근데 그러고 이제 좀 난리가 났잖아요. 그러니까 제가 바로 목이 아프더라고요. 근데 멀쩡해 보이죠. 사실 열이 38도 6을 찍었었어요. 저도 오늘 낮에 막 으슬으슬하고 막 죽겠는 거예요. 그래서 이제 근데 또 희한하게 어제 전화 주신 회원님이 계셨는데, 지희쌤 그거 너무 신기하더라고. 온가드 물건 이러면서 전화를 주셨는데, 저는 항상 온가드를 왜 꿀차로 먹으라고만 말씀을 드렸잖아요. 근데 그 선생님이 아니야 발라야 돼, 무조건 발라야 돼 그러시더라고요. 그래서 온가드를 손 깨끗하게 씻은 채로 묻혀가지고 지금 아픈 여기 인후통 요 부분이 좀 아프거든요. 그래서 너들 엑 하면서 좀 발라주고, 그리고 그 따뜻한 물 좀 많이 먹고 했더니 좀 괜찮아진 것 같아요. 그래서 오늘 오후에 중요한 좀 이렇게 PT 발표가 있었는데 그것도 잘 치렀습니다. 그래서 이런 얘기를 그냥 제 얼굴 보면서 오랜만에 해드리고 싶었습니다. 자, 만약에 지금 주변에서 열이 나는 가족이 있거나 혹은 본인이 좀 몸이 안 좋다 그러면 제가 늘 말씀을 드리죠. 훈증 꼭 하시고요.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오일이 개수가 많지 않다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과일 그 시트러스 계열 오일들 중에 레몬, 그 다음에 티트리, 그 잎계열 중에선 티트리, 이런 애들은 염증을 잡아주고 세균을 잡아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. 소독 효과가 있거든요. 걔를 조금 뭐 가글을 한다든지 아니면 걔를 바른다든지, 티트리는 먹으면 안 되는 오일이니까 뭐 훈증을 계속 한다든지 그렇게 쓰시고, 그리고 기침이나 이런 데는 뭐 이지에어 오일이든지 뭐 아니면 페퍼민트 오일이든지 사이프러스 같은 잎계열 오일들을 또 활용해서 코코넛 오일과 함께 발라준다든지, 팔종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무조건 팔종을 바르셔야 됩니다. 그리고 아이든지 본인이든지 정말 아픈 상황이다 그러면 평상시에 어깨만 바르고 뭐 등에만 바르고 여기 발바닥에만 바르고 하셨다면 꼭 등에다 발라보세요. 등은요, 우리의 오장육부가 다 모여있는 이런 공간이기도 하고, 어쨌거나 순환이 조금 돼야지만 몸의 혈이나 이런 거 건강을 좀 개선시킬 수가 있잖아요. 근데 저는 요번에도 느낀 게 그거인 것 같아요. 대충이라도 하십시오라고 했는데, 정석으로 이거를 해줬을 때 아이의 그 손발이 따뜻해지는 거를 보고서, 이게 순환이 확실히 중요한 부분이구나라는 걸 너무 확 와닿게 해서, 팔종이 가지고 계시다면 꼭 등에다가 그 도테라 코리아 우리 그
영상을 좀 참고하셔서 하시고, 만약에 그 영상대로 하기가 힘들다 그러면 최대한 천천히 적응시켜서 한 방울만이라도 좋으니까 코코넛 오일과 함께 몸에 흡수되도록 조금 부드럽게 마사지를 해주시고요. 그 중력의 힘에 의해서 우리가 이게 밑으로만 떨어지잖아요. 그러니까 꼭 밑에서 위로 올리는 방법으로 한번 발라주시는 거를 꼭 하셨으면 좋겠고, 열을 떨어뜨리는데 너무 심한 고열이다 그럴 때는 그 물수건으로 좀 몸 닦아주는 것도 좀 도움이 되는데, 저는 좀 약간 미지근하고 따뜻한 물로 했어요. 찬물로 안 하고. 그런데도 아이가 약간 오한을 느낄 정도로 라벤더랑 페퍼민트는 헤어 효과가 좋습니다. 굉장히 좋으니까 한 2방울 정도씩만 떨어뜨려가지고 그냥 물수건으로 골고루 다 닦아주고, 겨드랑이 쪽 꼭 닦아주고, 그렇게 했으니까 꼭 제 영상이 참고가 돼서 아픈 사람이 조금 덜 고통받고 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. 맨날 영상 찍어야지 했는데 준비되지 않아서 못 찍었던 부분들도 많은데, 이젠 좀 기회가 닿는 대로 한번 찍어서 공유를 하도록 할게요. 언제든지 소통해 주시고요. 궁금하신 거 물어봐 주시고요. 그리고 도테라 오일을 정말 사랑하고, 아주 찐으로 막 그걸 다 믿고 신뢰하고 막 그것만 정답이야 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거든요. 근데 이왕 있는 거, 내가 구매한 거는 어떻게든지 좀 활용을 해 보셔라. 제발 간절히 부탁이니까 우리 그냥 그거 버리지 마시고, 그것도 이제 시간이 지나면은 변질될 수 있거든요. 기름 성분이잖아요. 그러니까 아깝게 버리지 마시고 어떻게든지 활용하셔라. 그 활용하는 법에 있어서 잘 모를 때는 꼭 물어봐 주시면, 저도 그동안 내공이 쌓였거든요. 그래서 보다 쉬운 방법으로 하실 수 있는 걸로, 가지고 계신 걸로 사용하실 수 있도록 가이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러면 감기 조심하시고요. 그리고 또 봬요. 안녕.